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11시 50분 아니, 청와대입니다. 아니 우리 동시에 안녕하세요 하니까 무슨 네. 무슨 시스터즈 같아요. 약간 무한 도전 이런 느낌으로 시작해본 네,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네. 연출하지 않아요. 아, 그런 게 없습니다. 생생한 날것으로 진행하고 있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저는 뉴미디어 비서관실 김서은 행정관이고요. 오늘도 고민정 부대변인 모시고 청와대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대변인님. 네. 뒤에서 네, 막 우리 뒤에서, 라이브 네. 보시는 소리가 지금 들리는데. 저 뒤로도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네. 얼굴이 나올까봐 지금 나가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으러 가고 저러고 있는데. 숨어 계십니다. 예, 저희가 빨리 끝내야 식구들이 밥을 먹으러 갈 것 같습니다. 어머나 깜짝이야. 아우, 뒤에 또 네, 우리 또 누가 오셨네요. 윤영찬 수석님 오셨는데 말입니다. 카메라 한번 돌려볼까요? 네,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같이 계십니다. 네, 아우. 네, 우리 최욱이 여기서 비서관님하고 모시고 밥 먹으러 가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목표는 7분. 7분, 네, 시작해보죠. 어제 일요일에 대변인님, 그 조국 민정수석님께서 권력기관 개편 방향 발표를 했는데요. 네. 대략적인 내용 좀 써머리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검찰, 경찰, 국정원 이 세 개의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안 발표가 있었습니다. 좀 정리를 해드리면 먼저 경찰 같은 경우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이관해서 안보수사처를 신설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공룡 경찰이 되는 게 아니냐, 비대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비대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또 여러 견제 장치들이 있는데요. 먼저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시킵니다. 그걸 자치경찰제라고 하는데 이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행정직에 근무하는 고위경찰이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거나 또 공공형사 변호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이 통제 그리고 견제 이런 장치들을 두는 것이고요. 또 검찰 관심들이 참 많은 부분인데 검찰 같은 경우는 고위공직자 수사를 대통령 직속이죠. 공수처로 이관하게 됩니다. 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네, 준말이죠. 공수처. 이곳을 이관하게 되고 그리고 수사권 같은 경우도 1차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게 되고요. 2차 수사권만 갖게 되는데 단 특수수사에 한정해서는 직접 수사도 검찰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그 법무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자리들이 있는데 거기에 비검사들을 보임함으로 인해서 탈검찰화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정원 같은 경우는 연일 이제 뉴스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정치 대공수사 문제점들이 참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은 손을 떼고 대북 그리고 해외 이쪽에 전념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 국내 정치 같은 경우는 댓글 수사 사건으로 많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를 앞으로 국정원이 받게 되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국정원 같은 경우는 그 특수활동비가 비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악용해서 어떤 권력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상납하는 등의 어떤 불법들이 행해지고 있어서 이것들을 차단하기 위해 감사를 국정원이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국정원의 권한의 오남용을 제어하겠다는 것이죠. 네, 굉장히 눈에 띄는 대목들이 있죠.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그리고 국정원의 역할에 대한 재규정 이런 것들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권력기관 개편 방안 이렇게 저희가 뭐 아이패드로 나왔어요. 화질로 보여드리면 좋은데 방전이 된 관계로 저희가 이렇게밖에는 보여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뒷면에 개혁안도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도 페이스북에는 올라가 있지 않아요? 네네, 저희 청와대 페이스북과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요. 상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 어떤 직제로 방향으로 개편이 될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요, 부대변인님, 네. 어제 이제 조국 수석님이 이제 경찰의 우선 조사 대상인 5개 건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 약간의 오해도 있는 것 같아요.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 그 5개가 무엇인가 하면 백남기 농민 사건이 있었고요. 또 밀양 송잔탑, 그리고 제주 강정마을, 그리고 평택 쌍용차, 또 용산 화재 참사 이 5가지를 거론하면서 청와대가 재조사를 지시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공고했던 내용들이었지 청와대가 이것을 지시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죠. 네. 그래서 일부
법무부에서는 이제 정정이 되기도 했고 청와대 입장이 나가기도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에게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좀 확인시켜 드리고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경찰개혁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검찰개혁이 그리고 국정원의 개혁발전위원회 이런 이제 각 부처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개혁위원회들에서 논의된 사항을 이제 조국 수석이 발표를 한 것뿐이고요. 뭐 지시하거나 이런 것은 절대 아니다. 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립니다. 오늘 또 중요한 발표가 있었어요. 아까 오전에 일부 언론에서 그 비트코인 관련해서 또 네. 정부 입장이 뭐 오락가락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것도 좀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정부 또 오락가락 뭐 이런 제목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정부가 여태까지 발표했던 것들이 이랬다 저랬다 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차근차근 좀 따져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시기까지 다 확인을 해봤는데요. 일단 지난 12월 28일에 홍남기 국조실장이 가상통화 관련 차관회의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이 자리에서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를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14일이죠. 지난주에 금융위에서 이달 말부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또 밝혔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오늘 오전 9시 40분에도 국조실에서 다시 한번 이 관계를 확인을 했습니다. 가상통화 실명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쭉 보시면은 12월 28일에 했었던 그 발표에서 조금도 달라진 점이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상통화 실명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거라는 거 그거 여러분께 다시 한번 꼭 확인을 드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시세 조작이나 뭐 자금 세탁 혹은 뭐 탈세 이런 거래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서 엄정 대처하겠다는 그런 발표 내용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네, 지난 뭐 12월 28일부터 정부 입장 하나도 변치 않고 쭉 이제 일관된 입장을 밝혔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부대변님 아까 9시 40분에 이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발표가 있었는데요. 네. 그 내용도 조금 서머리를 해주시죠. 네, 그 발표 내용들을 보시면은 이겁니다. 가상통화 실명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 그리고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것, 또 코인 거래소 폐쇄는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 육성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늘 모니터링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정부의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라는 류의 기사들을 이제 종종 보게 되는데요. 네. 이런 걸 보면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혼란스러우시죠. 그럴 때는 정확하게 발표된 게 무엇인지를 따져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발표된 것과 그것을 가지고 추정한 것들과는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팩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시면 뭐가 진짜인지를 좀 확인하시는데 편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약간 사실관계가 좀 혼동되신다 하면 정부 발표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정리된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사업이 시작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련해서 오늘 첫 번째로 지급이 된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대통령님께서 여러 연설에서 보훈 지원책을 확대해야 된다 꾸준히 언급을 해오셨는데 네, 오늘 발표되는 내용 어떤 것인가요? 네, 오늘부터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와 손자까지 3,007명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말씀하셨지만은 지난 현충일 추념사에서도 대통령께서는 이런 얘기하셨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애국이 보상받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일맥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훈 유공자에 대한 예우 그리고 이제 보훈처의 위상 강화 꾸준히 말씀을 해오셨던 부분인데요. 작년 여름에 이제 독립유공자 어르신들 뭐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 행사를 갖기도 했죠. 그때 굉장히 참 국빈급의 의전으로 뭐 문 앞에까지 나가서 맞이하시고 해서 참 보훈의 참된 의미 무엇인지 다시 우리가 좀 되새기는 그런 이벤트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지급받는 부분은 그동안 이제 지원금 신청하지 않았던 독립유공자 중에서 자녀와 손자 중에 이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또 이제 피우진 보훈처장님이 또 한 분을 찾아가신다고 저 얘기 들었는데. 네, 맞아요. 임시정부 주석을 지냈던 이동영 애국지사의 손녀이시죠. 이애희 여사를 직접 찾아가서 이 지원금을 전달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18년도 예산에만 526억 원이 반영이 돼 있고요. 지난해 12월까지 13,000여 명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3,007명이 지금 시작이 되는 건데 혹시나 아직도 신청을 못했다, 나는 몰랐다 싶으신 분들은 아직도 그게 가능하거든요. 방문 접수도 가능하고 우편 접수도 방문 가능하니까 접수도 네, 꼭 한번 해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가족 그리고 자녀들, 손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좀 주어졌으면 좋겠고요. 뭐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젊은 분들도 참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의 의미를 좀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댓글 반응 같이 볼까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같이 네. 어머, 오늘 두 분 커플티 입으셨네. 네. 이런 댓글이 있고요. 네, 두 분 안녕하세요. 고민정 부대변인님의 쾌차를 예, 기원하는 감사합니다. 댓글이 사랑합니다. 많습니다. 네, 감기들 조심하세요. 최근에 또 비형 독감 유행이고 고 부대변인 지금 며칠째입니까? 한 2주째? 아니에요. 한 일주일. 일주일 됐어요. 네. 빨리 내가 많이 아파. 나으시길 바랍니다. 청와대 응원합니다. 개혁안 너무 좋아요. 네, 뭐 김재성님께서는요, 역할 분담과 조정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듭나는 국정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고민정 부대변인 따스한 생강차 드시면서 몸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하는 네, 박창숙님. 네. 여러분들도 늘 감기 조심하시고 뭐니 해도 건강이 최우선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 미세먼지도 많은 날인데 오늘 외출 자제하시고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요. 점심 약속 있으시죠? 네. 네, 수석님하고. 윤영찬 수석님과 점심 약속 있으신 고민정 부대변인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네, 오늘도 11시 50분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뵐게요. 안녕. 뒤에서 짠 나타나시네.